여러분, 200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계획이 발표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차로 6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단 2시간 40분 만에 주파한다. 정말 주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거대한 비전이었죠. 바로 고속철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이 원대한 계획이 처음 사람들 앞에 딱 공개됐을 때, 만약 아주 냉철한 비즈니스 투자자가 이걸 봤다면 어땠을까? 바로 그 시전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빠른 기차를 만들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캘리포니아의 미래 그 자체였죠. 인구는 계속 늘고 경제는 더 활발해져야 하니까 이건 필수적인 혁신이다. 이렇게 포장됐던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꿈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딱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 이 꿈을요, 그냥 감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주 깐깐한 사업 제안서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2008년에 나온 실사 보고서인데요. 이 실사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돈을 넣기 전에 이거 진짜 이 가격에 살만한가? 하고 속속들이 따져보는 거거든요. 바로 그 비즈니스적인 렌즈로 당시 고속철도 제안서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한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보고서가 가장 먼저 칼을 댄 부분은 역시나 돈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날 걸로 예상했는지 바로 그 숫자부터 따져본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그러니까 CHSRA가 투자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내놓은 예상 비용입니다. 무려 454억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실사 보고서가 내놓은 숫자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고서는 전 세계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니까 아니다, 이 비용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681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보고서가 한 학술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전 세계 258개나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분석했더니 처음부터 비용을 일부러 낮춰서 발표하는 게 일종의 전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일단 승인을 받아내야 하니까요. 이걸 보고서는 전략적 허위 진술, 다시 말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담한 지적이죠. 자, 비용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고서가 두 번째로 지적한 재정적 리스크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비싼 기차를 대체 몇 명이나 탈 것인가? 바로 이 탑승객 예측이 너무너무 낙관적이라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유로스타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유로스타가 개통 첫 회에 예상했던 탑승객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예측치의 82%가 그냥 증별해버렸습니다. 텅텅 비어서 다닌 거죠. 예측이 이렇게 빗나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돈 문제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차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죠. 보고서가 가장 심각하게 본 안전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요, 기존의 화물 열차랑 선로를 같이 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미국 화물 열차는 다른 나라 열차들보다 훨씬 무겁고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 고속철도 시스템에서는 위험해서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이걸 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가 원했던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최고 속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승객은 몇 명을 태워야 하고 또 미국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도 맞춰야 하고 이 모든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성품 열차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열차를 제로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지진입니다. 아니, 지진 대비 기술이 다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보고서는 일본 신칸센의 사례를 듭니다. 그 안전하다는 신칸센조차 2004년에 지진 때문에 탈선했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지금까지는 본과 기술 문제를 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홍보 자료에는 잘 안 보이는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 부분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네 한가운데를 시속 300km가 넘는 기차가 쌩쌩 지나간다고요. 소음은 어떻고 마을이 반으로 쪼개지는 문제는요. 또 철도를 놓으려면 누군가의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게 순조롭게 될 리가 없죠. 보고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져나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항상 정치가 끼어들기 마련이죠. 보고서는 정치적 간섭이 어떻게 비용을 눈덩이처럼 불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듭니다. 원래 고속철도청 분석으로는 별로 필요 없다고 봤던 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결국 추가된 거죠. 당연히 역 하나 더 짓는 데 드는 돈은 고스란히 전체 사업비에 더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참 놀랍습니다. 당시 고속철도청 문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고속철도에는 복잡한 보안 검색이 없을 걸로 가정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차역 테러가 얼마나 큰 위협인데요. 그런데 공항 같은 보안 검색 없이 운영하겠다? 보고서는 이 가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꼬집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른바 골격 시스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노선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핵심 대도시는 연결도 못하고 중간에 일부 구간만 덩그러니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보고서는 과연 어떤 최종 평결을 내렸을까요? 보고서의 결론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메가 프로젝트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인센티브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선수 겸 심판인 셈이고 정작 공사를 하는 민간업체들은 비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거의 아무런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러니 비용이 통제될 리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용은 너무 낮게 잡았다. 둘째, 타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게 잡았다. 셋째, 기술적으로나 운영상으로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짓고 운영하려면 결국 계속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가장 열심히 홍보해야 할 사람이 동시에 그 프로젝트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심판 역할까지 맡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 평가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